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 씨가 지었고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은이 이종선 씨는 컨설턴트로서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뤄놓은 성공과 행복을 무작정 쫓아가는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종선 씨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위대한 성공과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인공 열하가 우리처럼 자기 안에 발견된,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달란트를 새롭게 찾아내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던 심사위원들, 열하 주인공에게 있었던 달란트들을 발견해 주었던 그 심사위원들을 차례대로 만나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행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달란트 이야기 부분을 읽을 텐데요. 오늘 처음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렸던 방송을 순서대로 들어보시고 오늘 걸 다시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과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달란트 이야기 시작할게요. 세상에는 욕망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욕망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위대한 성공은 욕망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기꺼이 불편한 길을 가라. JFK 공항은 세계 최대 경제도시이자 금융센터인 뉴욕의 첫 관문답게 웅장하고 화려했다. 출판, 미술, 연극, 광고, 패션의 세계적 중심지에 첫 발을 디딘 열하는 심호흡을 하며 풀어진 구두끈을 힘껏 조여맸다.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친 후 돌아선 열하의 눈에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초로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열하는 뛰어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하하하. 그리운 마음만 변치 않으면 이렇게 만나지는 게 세상살이 있지 아닌가. 자네도 제법 나이든 티가 나는데. 두 사람은 정겨운 악수를 나눈 후 천천히 공항 로비를 빠져나갔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나 주차장에서 차를 갖고 오겠네.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틈에서 열하는 지난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존경받는 경제학자였던 김진규 교수는 열하를 무척이나 아꼈다. 열하 또한 그를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다. 추억이 거기에 닿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만나고 헤어지는 작은 풍경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의미와 가치가 깃들여 있는가. 필요에 따라 만나고 필요에 따라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공의 모습을 찾아왔던 지난날이 열하는 문득 부끄러웠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클락션 소리가 들려왔다. 짐을 들고 무심코 돌아선 열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란 택시의 운전석에서 김 교수가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열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택시에 올라탔다.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하하, 놀랐나? 내가 뉴욕에 교환 교수로나 와 있는 줄 아나 보군. 살다 보면 뜻밖의 길들을 만나게 되지. 그래서 인생이란 살만한 것이 아닌가? 자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나만 나는 지금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로서 분명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네. 공항을 빠져나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택시가 잠깐 멈춰섰다. 그나저나 윤희사는 잘 지내지? 그 친구 본 지도 꽤 되었구만. 뭐 그리 바쁜지. 지난번 뉴욕 출장을 와서도 못 보고 간다고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전화만 달랑했더군. 그래, 윤희사 말에 따르면 자네 지금 달란트를 찾고 있다지? 그제서야 비로소 열하는 윤미나 이사와 김진규 교수가
절친한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윤희사가 자신을 왜 김 교수에게 보냈는지 알 것 같았다. 아, 두 분이 만나 어리석은 제자와 지독한 이기주의자인 부하 직원에 대해 서로 걱정과 염려를 나누셨으리라. 열아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뉴욕의 거리는 화려했다. 형형색색의 뉴요커들로 활기에 넘쳤다. 그래, 달란트를 찾았나? 열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에린을 만난 이야기를 김 교수에게 들려주었다. 위대한 성공이란 조화를 이룬 풍경이며 사랑이라는 달란트가 이 같은 성공에 기회를 열어주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말에 김 교수는 한 손으로 무릎을 쳤다. 자네는 진정 지혜로운 어머니와 아름다운 애인이라는 달란트를 가진 셈이군. 하하하. 신께서 지혜로운 어머니와 아름다운 에린을 내게 달란트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 열아 또한 무릎을 치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좌회전을 한 택시가 어느 아담한 장소로 들어섰다. 그곳은 김 교수의 택시 회사 주차장이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몇몇 사람들이 김 교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김 교수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자네는 오늘 저녁 특별한 달란트를 만날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내가 왜 뉴욕에서 택시 운전수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될 거야. 열아는 구두코에 내려앉는 저녁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김 교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발그레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안정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택시 운전수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궁금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삶은 선택이다. 분명 그는 평범한 선택이 아니라 따뜻하고 위대한 선택을 했으리라.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 그 영화에서 기계인간 스미스가 레오에게 이렇게 말하지. 인간은 포유류가 아닌 듯하다. 모든 포유류는 어떻게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반면 인간은 어떻게든 자연을 고갈시키고자 매달린다. 인간의 합리적 행동과 효율을 추구해온 경제학도로서 스미스의 비판은 참으로 아프지 않을 수 없었네. 어쩌면 나는 지금껏 내 삶을 지지해온 경제학의 가설들과 명제들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탐욕. 김 교수는 인간의 끝모를 욕망에 대해 말하는 듯했다. 어쩐지 열아의 마음 한켠에서도 쓸쓸한 슬픔 같은 것이 피어났다. 누군가를 딛고 일어선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어머니와 에린의 가르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왔던가. 열아는 오랜 비행 끝에 밀려오는 피로도 잊은 채 그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고 해서 한 편의 영화가 인생을 바꿔놓은 건 아니라네. 하하하하. 학회 세미나 참석자 뉴욕에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삶의 풍경 한 컷이 내 삶을 특별하게 변화시켰다네. 바로 저기, 저 풍경이라네. 김 교수가 눈을 빛내며 수많은 광고 간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대형 할인점 쪽을 가리켰다. 열아는 김 교수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갖가지 인공 장식물로 치장된 대형마트는 서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의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양손 가득 쇼핑한 물건을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열아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김 교수가 빙긋 미소를 지었다. 아하하, 잘 안 보이는가 보군. 하이 마이클. 김 교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그러자 매장 입구 옆 좁은 골목에서 누군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더니 담내로 손을 흔들었다. 열아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클이라는 백인 남자는 방금 전까지 매장 입구 주변에 놓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 교수는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열아의 등을 밀다시피 하며 길을 건넜다. 그리고 곧장 마이클에게 다가갔다. 그래, 오늘은 뭘 좀 건졌나? 유효기간을 겨우 이틀 넘긴 베이컨과 마요네즈 그리고 마늘빵 몇 쪽이요. 아, 저 밑에 햄 통조림도 있네요. 하하하하, 꽤 짭짤하군. 오늘 저녁 모임에 늦지 말게. 모처럼 자네의 요리 솜씨를 느긋하게 즐길 수 있겠는걸. 김 교수와 마이클은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열아는 우두망찰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김 교수가 열아의 어깨를 툭 치며 가볍게 웃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지.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을 예정이거든. 아마 자네의 달란트 여행에도 뜻깊은 도움이 될 걸세.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건너 걷기 시작했다. 열아는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마이클을 자꾸만 돌아보았다. 아무리 봐도 거린이나 노숙자 같진 않았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걸까? 마이클은 프리건이라네. 네? 프리건이요? 열아는 프리건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다. 김 교수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네. 프리건이란 쇼핑을 통해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대신 버려진 것들을 채집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 프리건 운동은 상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부도덕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주지 않는다는 목적에서 출발했지. 나아가 단지 먹고 소비하는 일로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철학과 신념 또한 갖고 있다네. 버려진 빈집에서 사는 프리건들도 있고 이른바 잘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최소한의 벌이를 통해 자신의 소비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프리건들도 있지. 프리건 운동을 특정한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실천들을 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만날 수 있을 걸세. 그렇다면 선생님도 프리건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돌려 열아를 쳐다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네. 지금은 그저 프리건을 흉내내는 정도일 뿐이지만 언젠가 가장 매력적인 프리건이 되고 싶은 게 현재 내 꿈이라네. 그 꿈을 향해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프리건? 프리건? 열아는 프리건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속으로 발음해 보았다. 생전 처음 듣는 표현이었지만 어쩐지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그 운동을 향해 끌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열아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려한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뉴욕 거리에서 갑자기 만난 반자본주의적 풍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어머니가 일러준 시만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은 인류에게 욕망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곧 달란트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발견해 이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고 지금껏 세상을 끝없이 발전시켜 올 수 있었다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과 진보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고 있지. 하지만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무엇일까? 뉴욕의 작은 교차로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며 어쩌면 김 교수는 자신이 대학 교수직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끝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믿음이 이 수레바퀴를 밀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자네 말대로 신념이 인간의 욕망을 운전해가고 있지. 따라서 길거리 쓰레기통에 포장도 뜯겨지지 않은 식료품들이 차고 넘쳐도 해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현실 또한 더 위대한 현실을, 더 위대한 발전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합리화될 뿐이라네. 하지만 이 신념이라는 인류의 운전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퇴근 시간을 맞이해 좀처럼 보행신호가 바뀌지 않는 교차로에서 열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 말씀처럼 인간의 욕망이 신이 선물한 달란트라면 그 달란트의 쓰임 또한 선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욕망이라는 달란트에 바탕한 인류의 보편적 신념 또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파란 보행신호가 켜지고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건넜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전멸하면서 뉴욕의 저녁이 점점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하하,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답지 않게 너무 철학적인 문답을 나누고 있는 건가? 자네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달란트는 글자 그대로 가능성일세. 윤희사의 말대로 누구나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누구나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이치와 같지. 나는 인류의 욕망을 견인해가는 신념의 끝이 선한지 악한지 옳은지 그른지 등의 판단을 해보자는 뜻이 아니라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또한 인류의 보편적 신념의 끝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인류의 가장 마지막 생존자이겠지. 따라서 어떤 목적과 결과만을 위해 그것을 향한 모든 과정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즉 선한 과정이 선한 결과를 이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 열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교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반하는 어떤 과정이 도출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시군요. 그렇다네.
해마다 아프리카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기아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곳 뉴욕에서는 쓰레기통마다 음식물들이 넘쳐나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생겨난 문제가 아니야. 10년 전에도 그랬고 또 그 10년 전에도 그랬다네. 이와 같은 상황이 시장 논리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거나 모른 척 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목적이 이끄는 삶은 과정 그 자체에 깊은 의미가 있다네. 목적을 위해 과정을 지속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되지. 바람이 불자 낙엽들이 거리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열하는 쌀쌀하기보다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 들었다. 그리고 숙연한 마음마저 들었다. 어떤가? 자네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끊임없이 이익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게 기업 본연의 역할임은 자명하다네. 이와 같은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선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는 분명 위대한 성공을 이룰 것이라네. 바로 이 때문에 윤희사가 자네를 내게 보낸 것 아닐까? 하하하하. 열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언제나 좀 더 나은 실적과 매출만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움으로 떠올랐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번째 달란트 이야기. 세상에는 욕망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욕망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위대한 성공은 욕망을 정화해 나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나는 내 욕망을 확장해 가고 있는지 정화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